소위 이주공사 또는 법무사라고 하는 RCRC, 즉 이민 컨설턴트는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절차를 간편하게 밟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캐나다에는 RCRC 자격 보유자가 12,000명이 넘는 반면 이민 전문 변호사는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10년간 캐나다에 입국한 이민자 중 33%가 RCRC를 이용했고 변호사 이용률은 16% 정도로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RCRC는 이런 이유로 이민 컨설팅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지만요. RCRC는 이런 이유로 이민 컨설팅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지만 일부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금전적인 이익만 추구하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는 이민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RCRC 전체의 신뢰도에도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제가 된 RCRC 중 한 명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TBC에서 보도한 실제 기사를 살펴보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2025년 1월 8일자 TBC 뉴스 기사에서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RCRC 한 명의 사례가 소개됩니다.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상습적인 위반이었고요. 이를 둘러싼 규제기관의 늑장 대응으로 이민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필리핀계 RCRC인 라이자 루시온 씨입니다. 미스리프레젠테이션, 즉 허위 진술과 서류 제출은 물론이고요. 고객의 동의 없이 서명과 서류를 사용하고 하칭, 협박까지 자행했다고 합니다. 이민 컨설턴트 관리 및 규제기관인 CICC에서는 루시온 씨에 대한 신고가 무려 7건이나 접수가 됐고요. 결국 루시온 씨는 2022년에 RCRC 면허를 정지를 당했는데 이후에도 면허 정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불법으로 이민 컨설턴트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루시온 씨는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행위로 인해서 소송을 4건이나 당한 상태인데요. 기사에서는 이 중에 2가지 소송건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 번째, 라이자 루시온 씨는 코비드-19 이민 프로그램에는 허위 프로그램을 정보를 퍼뜨리면서 이민자들을 유인을 해서 수십 명으로부터 1인당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집단 소송은 이 허위 프로그램을 통해서 캐나다에 들어오려는 계획이 좌절이 되고 현재는 모국으로 돌아간 멕시코 국적자인 안드레스 바리우스 씨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예요. 당연하지만 루시온 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송건도 역시 멕시코 국적자인 디아나 플라센시아라는 분이 제기를 했습니다. 2021년 당시에 루시온 이민 컨설턴트와 루시온 씨의 전 남편 호세 과달루페 가르시아 에르난데스 씨가 공동 소유한 인터코어라는 회사에 플라센시아 씨를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취업시켜주고 영주권까지 가는 과정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영주권을 딸 수 없는 건설 노동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021년 10월에는 취업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플라센시아 씨가 루시온 씨의 권고에 따라서 계속 건설 노동 일을 했다고 해요. 루시온 씨는 당시에 데이터 애널리스트 잡을 위한 워크 퍼밋 발급 대기 중이니까 계속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루시온 씨는 플라센시아 씨에게 알리지 않고 워크 퍼밋 신청을 수차례했는데 IRCC에서는 워크 퍼밋 발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루시온 씨 변호인인 멜라니 사무엘스 변호사는 루시온 씨가 의도적으로 고객들을 속인 게 아니라 고객들이 루시온 씨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무엘스 변호사는요, 고객들이 루시온 씨를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수천 달러씩 챙긴 악인이라고 프레이밍을 하려고 하지만 루시온 씨는 실제로 이민 신청서를 접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민에는 어떠한 보장도 없는 법이라고요. 우리가 진실을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이 똑같은 방식으로 루시온 씨의 말을 잘못 이해했을지도 또 의문이고요. 루시온 씨 측의 해명이 너무 익숙하게 들리는 것도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민자들이 잘못 이해했다. 글쎄요. 예. 한편 루시온 씨에 대한 7건의 신고는 기사에는 없지만 제가 CICC 웹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CICC 웹사이트에서 이민 컨설턴트의 등록 여부와 징계 여부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언급을 할 테니까요. 주의 깊게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언급을 했듯이요.
이민 컨설턴트 규제기관인 CICC에 들어가면 정식으로 등록된 이민 컨설턴트들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CICC 검색 페이지에 들어가서 Find an Immigration Consultant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큰 버튼이 두 개 있는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민 컨설턴트, 즉 RCIC를 찾는 것이니까 왼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검색 필드 5개로 구성된 검색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RCIC의 정보를 이름이나 등록번호 등으로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름으로 검색하는 것보다 컨설턴트에게 RCIC 라이센스 넘버를 물어본 다음에 여기 컬리지 아이디 란에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름으로 검색하면은 이름이 겹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검색이 좀 어렵기도 하고, 특히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영어 철자가 좀 까다롭기도 하죠. first name이요. 그래서 first name을 영어 예명으로 쓰는 반면에 RCIC 등록명은 한국어 본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RCIC 라이센스 번호는요,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개정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RCIC라면 자기들 회사 웹사이트나 개인 홈페이지에 이렇게 번호를 공개를 해놓습니다. 자신의 적법성을 가장 쉽게 입증해주는 수단인데 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유명 유튜브 채널인 에스크 쿠베이어를 운영을 하는 쿠베이어 카말 컨설턴트의 프로필도 이렇게 라이센스 번호로 검색을 하면 잘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쿠베이어 카말 씨는 예명이고요, 등록명은 이와 다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컨설턴트가 이 번호를 공개하지 않거나 물어봐도 알려주는 걸 거부하거나 오히려 막 불쾌하거나 그러면요, 이 사람은 소위 고스트 컨설턴트, 즉 무면허 허위 컨설턴트니까요, 버리셔야 합니다. 그냥 일반인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받고 불법적으로 서류 대행 업무를 해주는 거고요. 이게 걸릴 경우에는 이민자 본인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주인공 라이자 루시온 씨의 등록 상태는 어떤지 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7건이 등록돼 있고요. 신고 사례가요. 이 중 4건은 소송 중인 거예요. 오른쪽에 링크랙을 되어 있는 작은 글씨 보이죠? 이 부분을 누르면 각 사례에 대한 디테일도 나옵니다. 참 꼬부랑 글씨가 빽빽하게 차 있는데요. 각 건당 어떤 일을 한 건지 한번 보죠. 참 화려합니다. 대단해요. 자기 마음대로 서류를 제출하고 환불 요청에 불응하고 하칭, 협박, 허위 진술 등등 비윤리적인 컨설턴트들이 흔히 하는 행각들이라 하나하나가 그렇게 생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행동들을 한 명의 컨설턴트가 다 했다는 게 참 경이롭습니다. 루시온 씨의 행각을 보면 자주 보이는 말이 있죠. 바로 허위 진술, 즉 misrepresentation, 그리고 고객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명을 사용한 부분입니다. 이런 짓을 이렇게 버젓이 할 수 있었던 데는 루시온 씨가 가장 큰 문제지만요, 당연히 고객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자칫하면 빅팀 블레이밍, 즉 피해자 탓을 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논의하기가 좀 애매한 구석이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팩트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루시온 씨의 화려한 행적처럼 에이전트가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고객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큰 문제될 게 없습니다. CICC에 RCIC를 신고를 하고 필요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되죠. 물론 시간 비용이 많이 들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건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일이라 아무도 하기를 원하지 않지만요, 법적 보호를 받을 수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행각에 고객도 가담한 정황이 있거나 용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걸어도 반드시 승리할 거란 보장이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미스리프레젠테이션에서 특히 자주 일어나는 편인데 그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캐나다 연방 이민부 IRCC에서는 미스리프레젠테이션에 해당하는 허위 서류와 정보 제공의 사례와 적발 시에 처벌 조치를 명확하게 기재해 두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직급 기록, 여권, 범죄 기록, 건강검진 기록 등은 당연하고요. 학력, 경력, 언어 점수 등도 허위 정보 제출 시 적발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적발되면 참 결과가 심각합니다. 향후 5년 캐나다 입국과 시민권 신청이 금지되고 IRCC의 사기 행위자로 영원히 기록이 남고요. 현재 보유한 스터디 퍼밋이나 워크 퍼밋은 물론이고 기존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국외 추방 조치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건요, 캐나다 입국을 준비하고 추후 영주권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미스리프레젠테이션에 해당하는 정보 조작 행위가 너무 흔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례 몇 가지만 정리해봐도 이렇게 맞습니다. LMIA 하이웨이지 스트림으로 워크 퍼밋을 받기 위해
실제로 하는 일과 다른 직책과 급여로 신청을 하고 급여는 페이백으로 고용주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매주 몇 시간씩 무상으로 근무를 해서 그 빈 급여를 채워주는 행위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불법인 것도 확실히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행하고 있습니다. 유학 시 학업 계획서를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또 많지 않아요. 유학원 등 업체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 템플릿의 내용만 조금 바꾼 다음에 신청자가 서명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사기 행위라는 걸 고객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이민문이 어려워진 요즘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비자와 부재한 비자에서도 이런 행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업계에서는 그냥 템플릿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신청자는 그 템플릿에 맞게 경력을 좀 슬쩍 화장을 한 다음에 이름만 올리고 캐나다 국내 사무실 주소도 무슨 공유 오피스 같은 곳에 주소로 기재를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워딩이 너무 심하다고요? 아니에요. 메신저를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워딩이 아니라요. 캐나다 연방 이민부 IRCC의 워딩입니다. 미스리프레젠테이션에 관한 IRCC 웹페이지에 프로드라는 단어가 거의 20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걸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행동들도 심각한 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같은 IRCC 웹페이지에서 IRCC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IRCC는 사기 행위에 피해를 받은 피해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기 행위를 행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라 사실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IRCC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기도 처벌을 받을까봐 신고나 소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소극적인 이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까 루시온 씨처럼요, 사기 행위를 일상적으로 하는 업체의 그 사기 행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액션을 취해서 정말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은 처벌을 받고 본인에게 내려진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벌어내라고 강력하게 권장을 하는 겁니다. 루시온 씨에게는 수십 명이 참여한 집단 소송 한 건을 포함해서 소송이 4건 걸려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액션을 취한 경우죠. 루시온 씨는 이 소송 건 중에 한 건만 유죄로 판결이 돼도 사기 행위가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법적인 ICRC 커리어는 끝났다고 봐도 되겠지만요. 그런데 고객들, 즉 우리 이민자들도 이러한 사기 행위의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사기 행위들 중에 상당수는요, 고객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령 업체가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해도 고객에게도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들이 여러 있다는 겁니다. IRCC는 학력, 경력 조작, 급여 지급 관련 정보 조작 같은 건 이민자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는 편이 대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본인이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업체에게 정보 조작을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특히 LMIA와 관련된 이런 행위들은 IRCC에서 가장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걸리면 본인이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ICIC가 당연한 관행인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나 아예 이 부분을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말이죠. 요즘 핫한 스타트업 비자나 부재한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비자의 공통점은요, 본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체를 현지에서 셋업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사무실 임대, 사업계획서의 디테일, 급여 지급 관계 등을 본인이 제대로 모르거나 그냥 남이 셋업해준 걸 그대로 따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IRCC에서는 판단을 할 거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을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저희만 믿고 맡기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만의 확실한, 저희만 알고 있는 솔루션이 있으니까요. 디테일한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캐나다 입국하실 준비만 확실히 잘 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다 셋업해 놓겠습니다. 이런 말에 그냥 넘어가서 자기 이름과 서명이 어떤 서류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진행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겁니다. 소위 이민병이라고 하는, 이민을 한창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민을 가면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준비만 잘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근거 없는 긍정적인 사고 때문에 스스로 현혹이 되는 거예요.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업체와 서로 책임을 전가를 하면서 골치 아픈 진흙한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IRCC에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게 했다,
라고 말을 해도 그게 무조건 이민자 편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앞에서 살펴본 루시온 씨에게 걸린 소송건도 기사의 뉘앙스와는 달리 무조건 100% 루시온 씨의 책임인 것으로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코로나19 프로그램 같은 명백한 사기 행위는 모르겠지만 데이터 애널리스트 취업 비자 준비 과정 같은 건 신청 과정에서 이민자의 경력이나 학력 같은 부분이 허위로 기재됐거나 고용 관계 및 급여를 조작한 부분이 있다면요. 이민자 본인도 일부 또는 전부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악인 부분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민하는 과정에서 이런 서류 조작, 급여 조작, 경력 조작 같은 행위가 들어가면 억울한 일이 발생해도 이민자 본인이 업체를 상대로 적절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크고 작은 불법, 편법, 사기 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그만큼 조사하고 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고 이건 전체적인 이민 프로세스 기간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요즘 LMIA로 워크퍼밋을 받으려면 몇 개월은 기본이고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는 이유가 궁금하셨던 적이 혹시 있나요? 옛날에는 금방 나오던 학생 비자도 이제는 PAL이라는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되고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더 늦어진 이유가 뭔지 혹시 궁금했던 적이 있으세요? 캐나다라는 국가는요, 기본적으로 하이 트러스트 소사이어티, 즉 상호 간의 강한 신뢰를 근간으로 한 사회입니다. 그동안은 이민 프로세스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공무 처리 역시 캐나다가 고신뢰의 사회라는 개념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온 겁니다. 하지만 이제 최소한 이민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민자 그리고 이민 관련 업체들이 선의와 정직함을 기본으로 깔고 이민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전보다 훨씬 꼼꼼하고 철저하게 신청 서류와 정보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IRCC 인력 감축과 더불어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더 이상 신뢰를 기반으로 이민자 그리고 이민자를 지원하는 이민 컨설팅 업체 등 전문가들을 배우하지 않겠다는 상징이라 볼 수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건 이민자와 이민업계의 관계자들이 그동안 보여준 행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민자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민 컨설팅 같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는요. 아무리 평소에 잘한다고 해도 자신들이 저지른 최악의 행동에 따라서 평가를 받기 마련이에요. 평소에 아무리 잘해도 그렇다는 거죠. 한번 크게 삽질을 하면은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업계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컨설팅 같은 서비스업은 축구팀의 골키퍼와도 같은 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잘해도 중요한 경기를 한번 크게 대차게 말아먹으면 그 말아먹은 경기만 머리에 각인이 되고 그게 낙인이 돼서 그걸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현재 제가 속한 업계도 이민 관련 업계는 아니지만요. 이러한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때문에 항상 정직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수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사기 행위자들과 함께 따잡혀서 도매가로 넘어가서 억울하게 명성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이민자 본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상황에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본인 스스로가 그 어떤 부분에서도 허위 정보나 조작된 서류를 제출해서 깨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방지를 하는 겁니다. 경력 관련 문제가 됐든 고액 관련 사안이 됐든요. 직관적인 과정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조치를 추가를 해야 특정 이민 프로그램을 탈 수 있다면 애초에 그 이민 프로그램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100% 부합을 하게 스펙을 맞추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봐야겠죠. 또한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을 무조건 믿고 안도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민 컨설턴트를 고용을 했다면 본인이 타는 프로그램에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스스로 모두 확인을 하고 업체에서 제출하는 서류와 정보를 본인도 모두 같이 읽고 검토하고 컨펌하면 이런 문제를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무리 번거롭다고 해도 말이죠.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간 법률 관련 서류를 정부 당국에 제출하는데 검토도 하지 않고 남의 손에 모두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3주일 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유튜브 채널은 꾸준히 영상을 올리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래도 끈기 있게 기다리시고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요. 이전과 같은 루틴으로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